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10월인데요. 1300여 년 전 신라의 가을은 이곳을 중심으로 치열한 국제정세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10월 1일 공휴일이기도 하지만 국군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이죠. 네.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전, 거의 1500년쯤 전에 이 울산에 이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규모로 성을 쌓았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잘 몰랐어요. 잘 모르죠? 네. 어떤 성이에요? 그 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갈 관문성이라는 곳입니다.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신라의 만리장성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중요한 성이에요. 이 성은 1500년 전에 동북아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외교 역량 이런 것들이 응집되어 있는 그런 성이 바로 울산에 존재합니다. 네,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선생님. 그 한번 가봅시다. 네, 가보시죠. 신라 시대의 대표 유적 다보탑은 전 국민이 알고 있지만 이 유적은 아는 사람이 드문데요. 그렇게 잊히고 있는 관문성입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다보탑 모형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이제 울산 북구 중산동과 경주 모화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여기 경주를 표시하는 여기 성이 하나 있죠. 여기 바로 관문성이라는 성벽을 모형으로 만든 곳입니다. 관문성은 어떤 곳인가요? 관문성은 문화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문화재란 용어를 잘 안 써요. 올해부터는 바뀌었어요, 용어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가유산으로. 그러니까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거든. 국가유산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곽이고 흔히 울산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성곽의 도시라고 해요. 왜 그렇게 불릴까요? 울산실록에서 찾아간 성곽만 해도 많죠. 엄청 많죠. 네, 개운포성, 은양읍성, 그리고 도산성, 병영성 근처에도 갔었고 그런 수많은 성들이 30개나 있었고 작은 성들까지 합치면 한 50여 개의 성곽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울산은 성곽이 많은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성이 바로 관문성입니다. 관문성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관문성은 신라의 왕경, 서라벌이죠. 이 서라벌을 지키기 위한 방성이거든요. 서쪽 경계인 치술령부터 동쪽의 삼태봉까지 12km에 달하는 성을 쌓았어요. 일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 그래서 이 성을 두고 흔히 이 신라의 만리장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주의 경계에 쌓았던 관문성은 그 규모가 대단했는데요. 신라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후 세워져 오랫동안 신라와 울산을 지켜왔습니다. 옛날에 여기는 그 성 안에 있는 마을이었겠네요. 이제 신라의 왕경, 흔히 경주 사람들, 서라벌 사람들을 왕경인이라고 했어요. 수도 사람들, 수도에 사는 사람들,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가르치겠죠. 그렇겠죠. 그걸 나눈 성이 바로 관문성. 그래서 이 성을 처음에 쌓을 때는 모벌군성이라고 했어요. 모벌이 뭐냐면 모하의 옛 지명인데 모벌은 틀모자거든. 틀을 깎는 곳이다. 자, 경주로 들어오면 뭐가 있을까? 이제 불국사도 있고 큰 사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때는 머리를 깎았다. 중이되기 위해서. 불교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벌산성. 또 여기에 보면 울산 쪽에는 숭금산이 있고 속심이 마을이 있고 중산동이 있거든요. 숭금산은 관문성이 통과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바로 밑에 속심이 마을은 옛날에는 속도라는 이름의 섬이었대요. 이 속자가 무슨 속자냐면 묶을 속자. 떠내려 가지 말라고 묶는다는 섬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런 이름은 물이 많았던 동네고 저 사포 방구동 항만 쪽에서 배를 대가지고 물자를 수송해요. 그래가지고 숭금산 아래에서 내려가지고 신라의 왕경으로 관문성을 통과해서 들어왔던 거죠. 이쪽이 이제 물자 수송의 중요한 곳. 관문성의 문은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이 해안 쪽에서 들어오는 이쪽 문하고 척과 쪽 저쪽에서 들어오는 문, 내륙의 문. 그쪽에는 신라의 임금님들이나 이런 관리들이 주로 다녔던 통로.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사신들, 통신사들이 다녔던 루트, 그 다 그렇게 큰 길이 2개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울산은 신라의 외항으로 수도 경주를 오가는 출입구였는데요. 그런 울산을 호시탐탐 누렸던 외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여기 관문상 흔적이 아직 남아있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성곽의 흔적들이 남아있죠. 근데 일제강점기 때 찍은 사진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진들을 보면은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기에 성곽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산과 산을 이은 성이에요? 산과 산도 있고 또 평지도 있고 여러 군데를 이어가지고 12km를 걸쳐서 했고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성곽을 보수하고 특히 북구 쪽의 기박산성 쪽은 임진왜란 때 엄청난 역할을 했던 성입니다. 이렇게 길게 성을 쌓은 이유가 있나요? 있죠. 있는데 이 관문성이라는 성은 일본이라는 나라, 외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울산을 침범을 했는데 도적대를 넘어서서 국가 단위로 이제 침략을 하는 수준까지 오다 보니까 경주의 왕경을 지킬 성곽이 필요했고 그래서 대대적인 공사를 했는데 그 무렵이 언제냐면 통일 신라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요. 백제가 멸망할 당시에 신라는 혼자 힘으로 백제를 멸망을 못 시켰거든. 나당연합군 해가지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바로 이 동북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1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1차 고대사의 세계전쟁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바로 나당연합군 그리고 백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왜 일본이 참여 4개국의 전쟁이 바로 서해안 백강전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과 바로 관문성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패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의 외는 국호를 바꾸고 나라 이름을 외에서 일본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규슈 쪽에 대규모 백제 산성을 샀습니다. 우리나라 모양의 형상을 한 산성을 대규모로 쌓아요. 왜? 자기들이 패했으니까 신라와 당이 다시 자기들을 침략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성을 쌓았고 그리고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일본이 자꾸 국방력을 키우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의 잔존 세력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신라에 복수하러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쌓은 성이 바로 관문성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경주의 찬란한 문화도 울산이 방패처럼 외적을 막아줬기에 가능했는데요. 성곽 대부분이 울산에 자리한 관문성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12km면 정말 긴데 그 대규모 성을 어떻게 쌓았나요? 그 당시에 신라의 국무총리격인 각간 원진이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앉혀가지고 성덕관 때 그때 이제 쌓기 시작했죠. 무려 4만 명의 그 인력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각 고을마다 성곽을 쌓는데 가장 맞춤형이 되는 기술자들을 차출해가지고 울산으로 전부 보내가지고 쌓기 시작했죠. 각 고을에서 차출된 인원들에게 예를 들어 김설아 동네에서 온 사람은 1km 구간을 공사한다. 몇 자 몇 척으로 공사하고 어떻게 도를 쌓으며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걸 전부 기록으로 남겼죠. 그리고 그걸 지금의 실명제처럼 돌에다가 새겼어요. 그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성벽 공사를 했던 것이 바로 이 관문성입니다.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 때 찍어놨던 자료들을 보면 산허리를 쭉 돌아간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면 성곽의 형태가 굉장히 뚜렷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는 산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전부 다 어떻게 했어? 다 뱉겠죠. 다 뱉죠.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산에 성벽이 굉장히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라. 지금은 나무가 무성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성곽의 형태는 많이 허물어졌는데 경주 쪽에서도 울산 쪽에서도 이걸 보건공사를 일부 했어요. 그런데 특히 경주 쪽에서는 경주는 관광의 도시다 보니까 더 많이 보건공사를 잘 해놨죠. 그래갖고 지금까지 형태가 남아있고 유지되고 있는 성이 바로 관문성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성을 쌓는데도 많은 이들이 동원됐는데요. 신라가 심혈을 기울여 쌓은 관문성은 당시 대외 교류의 장이었던 울산의 위상을 알려줍니다.
이 관문성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이 사라진 게 지금으로 1400년 전이거든요. 신라의 7세기 무렵. 7세기 무렵이면 8세기 때 통일 신라가 제일 강성했거든. 8세기의 신라, 스라블은 세계 4대 도시에 속할 만큼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 도시를 만들어준 계기가 바로 이 관문성, 튼튼한 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관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의 국제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됐죠. 그럼 그때 그 당시 울산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관문성을 딱 쌓고 나니까 울산에는 바로 이제 항만 앞에 개변성이라는 성이 또 있었거든. 그 당시에 이 개변성, 고읍성이죠. 이 고읍성이 자리하면서 겹겹이 성으로 막았거든. 신라로 들어오는 길을. 그러면서 바로 이 사포, 방구동 항만 쪽에 많은 무역선들이 정박을 합니다. 로마, 아니면 뭐 이스탄불, 아니면 바그다드, 이런 중동에서 오는 무역선까지 전부 다 울산으로 왔거든. 그래갖고 큰 배들은 내항으로 못 들어오니까 계엄포 외항에 정박을 하고, 작은 배들은 방구동 항만 쪽에 정박을 하면서 신라의 수도 서라벌 사람들과 무역을 했어요. 그 무역의 중간지대가 바로 울산이었고, 울산에는 그래서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이걸 통해서 이제 동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가 서라벌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문성이 그만큼 중요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관문성이 허물어지고 나서 이 돌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 국토에 철로를 깔았거든요. 1930년대 이 동해 남부선을 또 일제가 깝니다. 깔 때 이 밑에 깔려 있는 돌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관문성의 돌들을 전부 때려 부은 거지. 그럼 이 돌들이 지금 관문성의 돌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 밑에는 관문성의 돌들이 묻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몇십 년 동안에 계속 보강 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또 다른 돌이 쌓였겠지만, 원래 바탕의 돌들은 관문성을 깨부셔 가지고 만든 철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문성은 1300여년간 잘 유지해오다가 일제의 수탈로 온전한 모습을 잃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더디지만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관문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관문성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허물어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안 했어요. 언양읍성이라든 시내에 있는 뭐 성들도 그랬지만 옛날에 있던 성들은 다 흔적이 많이 사라지고 없었거든.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이 관문성을 한번 대대적으로 발굴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이 관문성이 혹시라도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흔적과 뭔가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 그래서 열심히 발굴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발굴을 했대요. 했는데 발굴하고 했다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었다는 게 드러나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발굴 과정을 접었던 거죠. 근데 이제서야 주목할 이유가 있나요? 그 접었던 역사적 흔적들이 남아 있으니까 한 10여 년쯤 전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관문성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발굴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쭉 수집을 해봤거든. 그때 일제강점기부터 남아 있던 자료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 해보니까 이게 대단한 성이라는 게 다시 한번 부각이 됐거든. 그리고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이런 기록에도 성을 축조했다는 그런 흔적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 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 있었거든. 이 관문성을 통해서 그때의 성의 흔적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또 그때 어떻게 성을 쌓았는지도 알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성의 축조 방식. 예를 들어 백제나 고구려의 산성들이나 성은 흙을 가지고 쌓는 토성들이 많았거든요. 신라성은 석성이었거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의 성곽과의 차이점, 이런 것도 연구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국가유산입니다. 관문성은 단순히 관문을 지켰던 고성이 아닌데요. 오랜 세월 나라를 잘 지켜낸 울산인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는 자랑스러운 흔적입니다. 울산실록의 관문성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관문성은 대한민국에 있는 성들 가운데 대규모 성으로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울산이
관방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고 울산이 서라벌의 대표적인 상업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화유적이거든요. 관문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역사적 중요성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우리는 잘 보존하고 후대에게도 이것을 잘 설명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라의 치열했던 역사 현장은 지금도 관문성 곳곳에 간직돼 있습니다.